민생 경제 회복과 국정 정상화 등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황당하다며 의혹을 일축했고 임은정 검사조차 사실무근이라 선을 그었지만 확인 안 된 음모론에 여의도는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로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와, 이거는 근데 저거 만약에 거짓말이면 저거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형사처벌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정말 증거 없고 그냥 지어낸 얘기면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장인수 기자는 MBC 출신 기자이고 사실은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장인수 기자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이름만 나오면 사실은 엄청나게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인사가 고위급 인사가 검찰의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는 결국 증거가 남아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구두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법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검사 다수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다시 장인수 기자하고 사실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취재를 다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도 확인해봤고 장인수 기자하고도 확인해봤는데 어쨌든 양쪽의 말이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장인수 기자 말은 팩트다. 내가 한 말은 팩트다. 근데 방법은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난 대통령의 말만 듣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소 취소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큰일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장인수 개인에게 큰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더 민주혁신과 한준호 의원과 등등등이 찌라시급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유포하면서 이제 지금 큰 일을 벌이고 있구나 네가 조심해라 이제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인수 기자가 그럼 좋다. 오늘 밤 10시에 내가 하는 방송을 봐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정말로 밤 10시 그럼 뭐가 터져 나올 수도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 이름이 나오겠느냐. 왜냐면 한준호 의원이 너 진짜 이거 사실이면 누구가 말했는지 밝혀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장인수 기자가 이따 10시에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름을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언급은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름 말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저 정도면.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장인수 기자가 들었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위검사한테 들은 거죠. 고위검사한테 들었던 검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져요. 고위검사가 이 얘기를 했다. 고위검사의 말이 누가 보더라도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수의 검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고위검사의 말이 진실이 아닌지 첫 번째. 그 고위검사가 누군지 밝혀야 되겠죠. 왜냐면 이 정도를 기자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던 건 그 다음이에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알려졌으니까 최초로 발설한 고위 검사가 누구냐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검사가 주장하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가 두 번째로 가야 되죠. 그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 말을 했다고 또 전제하더라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남아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그러면 검사로부터 출발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내 말이다라고 했다는 이 말은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보의 출원이 검사였구나. 근데 현직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의 첫 출발 지점을 봐야 돼요. 네. 검찰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위 검사가 했다는 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이든 차장검사든 아니면 대검에 있는 대검정보기획관실 있죠. 어떤 장난을 했는데 좀 이따 질문 좀 제가 폭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언의 출발지는 검사다, 검찰이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혁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로부터 이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 제 의견입니다. 지금 LSN 68234님이 국민의힘이 특검하겠대요. 이거 가지고 이러셨는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크게 사건화 시키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김상우 의원님 예. 표정이 너무 놀라운 표정이신데. 아니 이거는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은 일단 팩트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 논란이 매우 큰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그걸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님이 이런 보도를 한다면은 기자라면 당연히 서브 체킹을 해야 돼요. 서브 체킹 없이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다더라 단독하고 와 해버리면 뒷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그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논란 한번 터지면요 최소 1, 2년은 시끌시끌해 버립니다. 진짜다 아니다 나중에 아닌 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악마 프레임이 또 생겨버리거든요. 자 이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님이라면 갖춰야 될 도덕성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팩트면 이렇게 구름만 뭉게 피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고 증거는 뭐고 내가 서브 체킹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용기 있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될 일이지 단독이다 하고 해놓버리고 말도 안 하고 증거도 없고 이렇게 세월 가면서 뭉게 의혹만 일으키고 사회 혼란만 일으킨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고 증거가 있고 정확하게 팩트를 한다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브 체킹 제대로 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또는 잘못된 보도다. 그거는 장윤수 기자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보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말 그대로라면 이 대통령님께서 뭘 큰 잘못된 취지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해야죠. 아니 근데 거기서도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일단 팩트라면 전제를 김상호 의원님 네. 통칭해서 팩트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를 시켜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해야 팩트가 되는 것이지 전언을 한 검사가 자기 생각이 누구한테 들어서 했는데 그 사람도 간접인물이에요. 최초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팩트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 검사 말이 팩트냐? 두 번째 전언을 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냐? 세 번째 그러면 진짜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그러면 봉욱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 봉욱이 이제 이런 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게 나누지 않고 보게 되면 논란이 커져서 나중에는 신앙의 영역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걸 제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 쪽에도 확인을 했고 민주당의 의원님들한테도 확인을 했고 장인수 기자에게도 확인을 했고 이명수 기자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법무부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완전 소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인수 기자 측에서는 팩트인 부분과 약간 그 좀 전달이 그러니까 오인되었을 부분을 두 가지를 나눠서 말을 해줬는데요. 공소 취소 요청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수사 얘기는 전달 때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 수사 관련된 거는 여기서 지금 안 나왔는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뭐 이런 얘기 하나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이 이
대통령을 나중에 그 임기 말이나 힘이 빠졌을 때에 공격하기 위해서 뭐 증거를 가지고 뭐 자료를 수집하면서 국무회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백혜룡 경정을 마약 수사에 투입하라고 한 그것 등등을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보면서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 말 끝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팩트다, 하나는 조금 전달하는 사람이 조금 와전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네. 꼼꼼히 살펴보면요, 말이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인수 기자뿐만 아니라 뉴스공장을 대표하는 김어준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보통 언론사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장인수 기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닌 누군가가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하라고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잖아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 대행한테 몇 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다 봤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안 하면은 누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민정수석 정도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이라면서 검찰에 전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면서 간다 그러면 검찰국장이나 아니면은 뭐 총장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가 들어가거나 했었어야지 되는 거지. 이걸 메시지로 보낸다고요? 검찰 고위간부한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라인을 거치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누구였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첫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공소 취소 거래설요? 장인수 기자 얘기를 한번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를 받은 고위검사가 차라리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이야기가 검찰 조직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거래를 하면은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공소 취소를 하고 검찰한테 뭘 주겠다고 말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메시지를 받았던 걸 가지고 몇 명이 누가 그걸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막 해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자기들끼리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팩트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얘기야.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석하는 얘기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뻥튀기 키워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한 일을, 어마무시한 일을 장인수 기자가 없었던 일을 꾸며서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섣불리 얘기했을까? 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건 대형 사건이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분명히 내일 장인수 기자가 어떤 해명이라든지 상황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던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이름을 팔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했든 가까운 검사 몇 명한테 공소 취소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보고 장례들끼리 쑥덕쑥덕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공소 취소 거래를 시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취재 방식으로는 이걸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저게 만약에 본인이 팩트 확인을 잘 못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으면 저건 기자 생명 거론이 되고 법률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참 뭐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잘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뭐 대통령 보호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장관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런 의혹이 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확인할 계획도 있으세요? 제가 그 취임한 이후에 뭐 경향 각지의 많은 검사들을 만났어요.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지금 검찰 개혁에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저는 뭐 지금 법무부 와서도 검사장급 이상 그 간부들부터 평검사까지 다 만났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일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제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매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탓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과거에 잘못한 점들은 과감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검찰은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지금 검찰 개혁 때문에 어수선하다고 해서 수사 제대로 안 해갖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일관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현안되는 문제점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 뭐 보안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검사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이게 문제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절치 않아 보이죠, 그걸요. 그래서 갖고 뭐 검사들한테 누가 이런 걸 발설했는지 아니면 이건 뭐 이러한 취지의 제가 이야기들은 검찰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그 원인을 갖다 우리 스스로 고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사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또 검사 교육에 가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많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검찰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 어떤 대통령을 겨냥한 과거 정권에서 사건들의 어떤 과정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죠? 저는 뭐 어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갖고서 가장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과거사 정리입니다. 과거 삼촌교육대 사건, 형제복전 사건, 여순 사건, 그 다음에 또 제주도 4.3 사건, 이런 거에 대한 과거사 사건들에 관련해갖고 검찰에서 늘 그냥 국가배상 청구에 의례적으로 항소했습니다. 거의 다 항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소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그 간첩 조작 사건들, 그런 재심 사건도 기계적으로 재심에 우리가 응해 왔거든요. 그런 거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국가가 최근 같은 경우도 돌려차기 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그 피해자분에게 국가가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갖고 매우 죄송하다라고 그런 걸 취지를 올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사과를 할 줄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 들었고, 정말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정당방위 사건은 유명한 처말자치 사건에 관련해서도 그분을 위로하고 하는 글을 올렸더니 그분이 또 저희 법무부 또 방문해 주셔갖고 또 제가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국가가 잘못해갖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또는 공소권을 남용해갖고 피해를 줬다고 하면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특별히 내가 뭐 어떤 사건을 갖고서 뭘까 잘못됐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고요. 또 그건 적절치 않은 거고.
이런 논란과 별개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검찰로부터 그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피해자와 피의자 또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이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 점은 공소청 중수청법이 통과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검찰 개혁 법안 관련해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조금 내고 있잖아요. 거기 이미 정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봤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한 걸 봤는데 그 법안에 대한 자꾸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저는 뭐 의원님들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 관련해서는 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를 폭을 좀 좁히고 또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떤 제도가 확실히 전혀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들 또 좀 더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도 그런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뭐 궁금하신 것도 있어요. 뭐? 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무슨 어떤 근거를 갖고 그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성호가 대통령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뭐 검사들에게 보냈고 또 문자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그게 제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많은 검사들을 만나왔는데 그 와중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말들이 그런 오해가 나왔는지 예를 갖다 지금 조사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게 사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런 제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좀 잘못되는 검찰개혁 논의가 오히려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 조직 안에서 앞장서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 오찬자리는 있었지만 검찰의 변화와 반성 등 원론적인 당부만 있었다며 공소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한 검사장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에서 빠르게 퍼진 얘기인지 묻자 다른 검사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 차장 검사들도 기사를 보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복수의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 역시 전혀 들은 바 없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가치 없는 이야기라며 쐐기를 박은 것은 근거 없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세력에게 준엄한 경고를 날린 거죠.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을 어지럽힌 장인수 기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검찰 독재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라고 정 장관은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허구의 음모론에 휘둘릴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개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도 했습니다. 오직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 단단하게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